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9월 11일 오전 5시 20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57,870달러입니다.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꽤나 큰 상승이 반등이 나왔네요. 꽤나 큰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단기 하락 추세는 조금 뚫은 것 같죠. 단기 하락 추세는 이 정도면 이제 뚫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여기 단기 하락 추세는 조금 뚫은 것 같습니다. 내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단기 하락 추세는 충분히 뚫은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여기 테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뚫는 과정에서 테스트 없이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충분히 뭐 이런 라인대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만약에 여기 뚫어낸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너무 빠릅니다. 뭐 이대로 그냥 쭉쭉 올라가기엔 여전히 너무 빠르다 이거죠.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최소 다음 주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뭐 FOMC 그 다음에 CPI 둘 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에 뭐 일본의 금리 발표도 좀 봐야죠. 어쨌든 8월 초에 일어났던 대폭락이 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 폭락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9월 말에 있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기조도 조금 봐야겠죠. 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미 대선을 앞두고 크게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경기 침체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올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제 핵심이죠.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근데 지금 당장 올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끝났다.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잔치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 잔치가 결국 올 연말까지냐 아니면 내년까지냐 아니면 좀 더 길어지면서 아예 그냥 한 3년 4년짜리 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끝났다. 좋은 날 끝났다. 잔치도 끝났다. 이제 금리나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실업률 쭉쭉 올라가고 뭐 코로나급 혹은 2008년급의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자산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괜히 워렌 버핏이 그렇게 현금을 쌓아두겠느냐. 뭐 이런 논리들이 슬슬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고 있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에 조회수가 조금 더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도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 조금 힘들어하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뭐 최소 올 연말, 어쩌면 내년까지 아니면 그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저는 공통 구간으로서 최소 11월 또는 12월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차트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저는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 한데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사이클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죠? 뭐 이미 다 아시죠? 이런 사이클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이런 사이클로 끝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공통 구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어쨌든 최소 올 연말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일종의 공통 구간인 거죠. 올 연말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건 공통 구간인 겁니다. 대신 수급이 비트코인 쪽으로 쏠릴 거냐 아니면 알트코인 쪽으로 쏠릴 거냐라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이후에 이제 결과물도 조금 달라지겠죠. 만약에 뭐 이런 사이클이 나온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큰 알트장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알트코인 장이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사이클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이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이클 구간은 상승장일까요? 아니면 조정장일까요? 당연히 조정장이 되겠죠. 이 구간은 아마도 조정장이 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이클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코인 투자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까지 떨어질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런 형태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10월부터 바로 도미넌스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대선 전에 어쩌면 대선 전에도 이거 털고 나갈 준비해야겠다. 털고 나갈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대응이 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
이 정도는 스스로 대응이 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말씀드리면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네. 뭐 비슷한 질문이 이미 뭐 8월 초에도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이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이미 뭐 여기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누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도 넘는 기간 동안 누적된 하락 다이버전스다 보니까 다시 뭐라고요? 1년도 넘는 기간 동안 누적된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이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걸 다시 한번 뚫고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네. 제 바람과는 상관없이. 물론 저는 이 사이클을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투자는 현실이니까 네.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네. 게다가 뭐 이번 달 그 RSI 캔들에 있었던 봉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난 몇 달 동안 이 생긴 윗꼬리를 보더라도 도미넌스가 상당히 조금 힘에 붙인 모습입니다. 네. 눈에 보셔도 네. 도미넌스가 조금 힘에 붙인 모습이 너무나도 조금 역력합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6대4 정도로 아마도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굳이 또 뭐가 더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만약 이런 방향성이 앞으로 몇 달간 지속됐을 때는 반드시 이 하락 추세가 뚫리게 되면 나는 이 시장을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뭐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떠들더라도 비트코인 빼고는 다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 이더리움 포함해서 네, 정말 비트 빼고는 비트도 이제 연시가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야겠죠. 네. 최근에 산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작년에 산 비트코인인지 아니면 22년 겨울에 산 비트코인인지에 따라서 어떤 건 홀딩을 해야 될 거고 어떤 건 매도를 해야 되는 비트코인으로 조금 나눠질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비트코인 차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네. 그런데 상황이 제 바람대로 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이 어덜스 도미넌스도 이미 조금 움직임이 조금 심상치가 않죠. 네. 어덜스 도미넌스도 이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어덜스 도미넌스도 한눈에 보셔도 이 하락 추세는 뚫은 것 같고요. 이 하락 추세는 뚫은 것 같고요. 결국 뭐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죠. 뭐 어덜스 도미넌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큰 알트코인 상승이 나오겠죠. 꽤나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때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저점 대비 10배 정도, 1000% 정도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꽤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저점 대비 뭐 200%, 300% 올라간 알트들 꽤 나오고 있죠. 꽤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나오고 있죠. 저점 대비 이때 8월 5일 블랙 먼데이 저점 대비 이미 배 이상 올라간 코인은 꽤 있고요. 이미 꽤 있고 그런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가지 지표에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보이고 있죠. 토탈3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토탈3 차트를 보시더라도 비트코인 차트와는 상당히 조금 모양이 다르다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훨씬 더 이 추세 돌파에 근접해 있음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감은 잡으셨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장이 오면서 생각보다 사이클이 빨리 끝날 가능성도 마음속에 염두를 해둬야겠다. 무지성 존버보다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눈치를 어느 정도 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눈치를 어느 정도 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9월 셋째 주, 넷째 주, 연말까지 해서 추세 전환 나오는 과정에서 도미넌스 흐름이 중간에 또 휙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금 이렇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면밀하게 좀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거기에 곁들여서 어덜스 도미넌스까지 포함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어덜스 도미넌스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태 터지고 조금만 복기를 해보자면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벌써 꽤 됐죠. 이때부터였잖아요. 거의 사실상 22년 겨울에 첫 진입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계속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알트코인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알트코인의 기대치를 낮춰라. 앞으로 지난 2020년 혹은 2017년, 18년과 같은 알트코인 장은 없다. 그리고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결국 이 자리에 올 거다. 이 자리에 올 거다. 작년 여름에 한 번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 달 내내 12월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였나요? 크리스마스 오기 전에는 알트코인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잖아요. 실제 이때 어덜스 도미넌스 고점을 작성한 게 정확히 12월 25일입니다. 다시 한번 어덜스 알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을 작성한 날이 11월 25일이었다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알트코인 고점은 작년 겨울이 아니고 올 봄일 겁니다. 이때 워낙 린코인부터 해가지고 AI 코인들이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 알트코인 사이클은 여기였죠. 여기 사이클이었죠. 이 추세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리고 사실상 알트코인 제가 최후 통첩을 날렸을 때도 이때 구간이었을 거예요. 토탈 3 차트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리신 분들도 되도록이면 좀 답하셨으면 좋겠다. 큰일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구간. 결국 여기까지 떨어졌고, 제가 이제 알트코인 매수를 다시 이제 말씀드린 구간이 결국 이 아래 레인지 추세 레인지 범위까지 들어왔을 때였고,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이제 다이버전선 누적된 상황에서 일본 기준으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하락 추세가 거의 7개월, 8개월 만에 뚫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매수하셔라라는 말씀드렸죠. 결국 이 구간에서 이 레인지 범위 구간에서 매수한 알트코인은 어쨌든 기간을 두면 큰 수익을 남겨다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난 몇 달간 계속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올라갈 분위기죠. 한눈에 보셔도 올라갈 분위기고, 몇몇 분위기 좋은 알트코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썩 저는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도미넌스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음 달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네요. 느낌이 조금 이런 느낌이에요. 이때 이제 제가 올려놓은 글인데, 업데이트 시킨 건 2022년 4월 7일이네요. 부처 이미 터지기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 되니까 부처 이미 터지기 한 40일 전이네요. 반감기 상승장 사이클은 이대로 시즌을 종료할 것인가, 약간 이때하고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조금 읽어보시면 이런 개인적으로 별로 원치 않는 도미넌스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올 연말 최대 내년까지의 반감기 추세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도미넌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2, 3분기에 한 번 더 비트 강세장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대책 없이 높아져가는 기프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연일 추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마지막 알트 잔치를 즐기고 엑소던스를 준비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라는 이제 말을 적어놨죠. 그래서 계좌 잔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대로 오면 끝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분이 좋지 않네요. 지금 제 생각입니다. 야, 이거 이대로 도미넌스 떨어지게 되면 끝이 멀지 않았구나.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도미넌스의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때는 저는 충분히 35% 레벨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도미넌스 큰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5월의 사이클이 종료가 됐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당연히 저 당시 어덜스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쭉쭉 올라가고 있었겠죠. 여기네요. 그때 당시 이제 어덜스 도미넌스는 여기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었겠죠.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가는 사이클에 끄트머리쯤에 있었겠죠. 4월이니까 여기쯤에서 사이클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알트코인이 주력이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도 물려있는데 일단 살고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은 알트코인장을 기대하고 있으실 거고, 아예 그냥 알트코인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꽤 있으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에이 좀 그러네,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의 저처럼.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서 대응을 하는 거고. 모르죠. 아직 모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연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 아마도 도미넌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무슨 마음의 준비를? 이제 이 알트 잔치가 끝나면 큰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제 말 그대로 탐욕을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이제 조금 낮아진 이자율을 보고 마지막 이제 상토를 잡으려고 기미들이 이제 대거 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결국 또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건 아마 제가 이때
팔아라 팔아라 팔아라고 해도 못 팔 겁니다. 네. 아시잖아요. 네. 제가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네. 못 팔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팔면 내일 당장 30% 40% 일주일 내에는 2배 3배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제가 이때 보시게 되면 지난 어덜스 도미넌스 고점, 즉 알트코인이 가장 크게 올라갔던 날이 언제였냐면 정확히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근데 이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알트코인 정리하라는 얘기를 12월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막 12월 초에는 뭐 이벤트 비슷한 것도 하면서 그때 뭐 수익 기반 코인이 안 나서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이제 저도 에어드랍 작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블루코인이죠. 블루코인 언제 나오는지 블루코인 나오겠죠. 네, 올해 가기 전에 블루코인 나오겠죠. 네, 블루코인 뭐 이벤트도 하면서 네, 크리스마스 전까지 알트코인 정리하라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때 정확히 알트코인 이제 도미넌스 고점이 나왔고요. 네, 알트코인 시장이 가장. 근데 이때 크리스마스 정리하신 분 없으실걸요? 많이 없으실걸요? 네, 물어볼게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이때 크리스마스 때 알트코인 정리하신 분. 저는 실제 이때 크리스마스 때 알트코인 정리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확 늘렸거든요. 네. 지금의 비트코인 개수 거의 대부분은 다 이때 늘어난, 이때 알트코인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꾼, 네.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또 아니었거든요. 네. 똑같을 거라고요. 네. 이때 제가 뭐 구독자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알트코인 정리하라고 했지만 이때 뭐 솔라나가 6월 대비, 이때가 이제 6월이었거든요. SEC에서 증권 이슈 터트린 날. 불과 6개월 만에 10배가 올라가는데 네. 없을 거라고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한 달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서도 또 같은 논리가 또 나올 거라고요. 네. 내가 팔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건 똑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매수하라는 얘기를 거의 2022년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네. 여기 자리 또 올 거란 얘기를 작년 내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여기 팔면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도미넌스까지 떨어진다. 어덜스 도미넌스.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이 적었듯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도 적었고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도 적었지만 대부분 많이 물려 계셨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탈출하셔야 된다. 제가 그때 뭐 4월 초에는 알트코인 정리하라는 기본 그 근거가 뭐였나요? 이때 토탈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의 키맞춤이 끝나게 되면 큰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었잖아요. 네, 뭐 실제 토탈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와의 키맞춤은 안 됐습니다. 네, 토탈 차트가 종고점 도달하기 직전에 꼬라 박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태 터지기 전에 토탈 3 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알트코인 정리 얘기를 조금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이때 매수하신 분이 거의 없듯이, 이때 매도하신 분이 거의 없듯이 아마도 네, 아마도 대부분은 또 여기에서는 또 매도 버튼에 손이 또 안 갈 겁니다. 네. 그래서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매매가 필요한 거고. 네.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죠. 왜냐하면 이 시나리오를 몇 년 동안 그려왔던 시나리오인데 네, 당연히 여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네. 그리고 뭐 도미넌스 관련해서도 저는 그래요. 도미넌스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저보다 빠삭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미넌스 이론 자체를 제가 2019년에 처음으로 이 판때기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건 단순히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뿐만 아니고 어덜스 도미넌스는 아니면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테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의미가 없다고요. 네,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수준 아니면 믿음의 수준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한테만 영향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네. 아마도 네. 거의 대부분 뭐 비슷한 실수를 하실 거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지 네. 그때 가서 뭐 댓글로 물어보시더라도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을 남한테 미루시는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뭐 이해하셨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가격도 가격인데 중요한 건 이제 9월 내내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거니까 매크로 관련 뉴스들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네. 경기 침체 올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 과거 시결 분석을 했을 때 어쨌든 금리 인하 초기에는 뭐 최소 한 분기 즉 4개월, 3, 4개월 길게는 한 두 분기, 한 6개월 크게는 4년에서 5년 사이클 동안 우상향했던 구간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장단기 금리차가 과거 사이클의 그 경기 침체가 나타냈던 구간까지 오르고 실업률도 급격히 나빠지면서 인플레이션까지 올라가고 GDP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저조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동시에 겹쳐서 일어난다 그러면 또 한 번의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되고 저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매크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글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일주일에 한번 장단기 금리차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거기에 추가되어서 유동성 흐름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뭐 대선 변수가 뭐 암호화폐는 거의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거의 뭐 엄청난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뭐 금투세와 세금 이슈도 같이 또 맞물려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부분은 그건 개인의 몫이라고요. 대신 저는 그 판단의 기준 정도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매수 버튼을 제가 아무리 사세요. 네. 지난 8월 초도 그렇고 지난 52K 구간도 그렇고, 네. 말씀을 드려봤자 결국 그 행동을 선택하는 건 누구라고요? 네. 개인이라고요. 자기 스스로라는 걸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그게 이제 제가 뭐 영상을 올리면서도 글을 쓰면서도 느끼는 한계입니다. 네. 한계예요. 이게 저는 어쨌든 약간 생각을 공유하고, 네. 집단적 지성을 조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근데 한계를 좀 느끼는 경우가 많죠. 네. 다 저와 같지는 않을 거니까,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를 거니까, 네.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간선이 펼쳐지잖아요. 네. 평행 우주론으로 따지면, 네. 같은 선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다른 이제 평행 우주가 다 펼쳐진다고요. 네. 똑같은 시점에서. 이번 달은 아마도 그 시간선이 조금 갈리는 구간인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앞으로 이제 9, 10, 11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몇 가지 조금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체크해야 될 차트들이 많아요. 네. 금차트의 움직임도 조금 보시고요. 네. 일단 만약 경기 침체가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아마도 채권하고 금차트이지 않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 유동성이 확 쏠리면서. 네.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장기 우상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좀 더 꽉 쥐고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